치명률은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식을 잃게 한다든지 사망하게 한다든지 또는 회복이 되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남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주로 감염되는 경로로 보는 거는 감염된 과일박쥐의 소변이 오염되면서 다른 가축, 돼지나 이런 게 오염돼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추야자의 수액을 먹고 집단 발병한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거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심각하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폐에 침범한 이후에 염증 반응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폐 부전이 발생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바이러스는 뇌로 침범해서 뇌염을 일으켜서 의식을 잃게 한다든지 사망하게 한다든지 또는 회복이 되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남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현재까지는 대증적인 치료,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호흡부전이 발생하면 인공호흡기를 달는다든지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개선하는 정도의 치료만 있고 현재 특정되어 있는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명률은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주로 발생했었던 지역들이 정글이라든지 농촌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면서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은 호흡기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비말 또는 에어로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양상이라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 또는 감염된 동물과의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아주 강범위하게 전파되는 호흡기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숲이나 이런데 또는 이제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광지를 다니거나 일반적인 도시 지역을 다니거나 또 유적지를 다닐 때 감염의 위험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야생동물하고 접촉을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독된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물들을 구매해서 드셔야 되고요. 이제 현지에서 이제 제공하는 나무 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리되지 않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9월에 니파 바이러스를 법정 감염병 중에서 1급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환자가 의심될 때 어떻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도 겪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역 체계 자체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WHO에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바이러스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집단 발병도 하고 특히 병원 내에서의 발병이라든지 가족 간의 전파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개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백신은 이제 현재 이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상용화될 수도 있고 항체 치료제 계열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년 내에 치료제랑 백신도 준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여행에서의 주의사항들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추후에 이런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